실질적으로 지금 비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악성 미분양이나 인구 감소나 인구 소멸이나 여러 가지 이슈 때문에 공공의 공급이 많이 줄어들고 있는 반면 서울 수도권에는 공공 부분의 비용이 집중되고 있다. 그래서 지방과의 양극화, 수도권 내에서도 양극화가 굉장히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부동산 투자의 시작을 설계하는 채널 이충민의 부말리입니다. 이제 2025년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맘때쯤 되면 연말이라고 하죠. 대부분 민간 연구기관이라든가 아니면 국가 소속된 연구기관들에서 내년 전망도가 나오게 되죠. 그 중에서 오늘은 건설산업연구원이라는 곳이 있어요. 건설산업연구원이라는 곳은 주로 하는 일이 내년도에 건설산업, 건설경기가 어떻게 될 것인가를 전망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는데, 올해도 어김없이 내년도에 건설경기가 어떻게 되고 부동산 경기가 어떻게 될지 전망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건설산업연구원에서 보는 2026년도의 경기와 부동산 시장은 어떻게 보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설산업연구원에서 보는 주택시장, 과연 주택은 어떻게 되고 주택 수준은 어떻게 되고 공급은 어떻게 될까, 이게 바로 건설산업연구원에서 연구하고 전망하는 내년도 전망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26년도 전국의 전세가격은 4%, 그 다음에 매매가격은 0.8% 상승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어요. 수도권 전체로 봐서 2% 상승은 굉장히 큰 상승폭이라고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지역별 편차가 이 수도권 안에서도 굉장히 양극화가 심한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2% 상승률은 굉장히 크게 나타나고 있다. 그럼 무슨 얘기냐면 정말 양극화가 심해지고 높게 올라가는 지역은 어떻게 돼요? 10%, 20% 충분히 상승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세부 내용을 좀 살펴보면요, 25년도 1월 8월 누계량이 주택 인허가 수가 24년 대비 13.7% 감소를 했고, 공공은 증가하는 가운데 민간의 인허가가 굉장히 감소를 했습니다. 민간 인허가가 23년도에 20만 4천 호기로 했는데 2년 연속 감소를 하고 있고요. 올해는 15만 7천 호밖에 공급을 못했다, 인허가를 못 받았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공공 인허가는요, 전년 대비 급증했다 이렇게 보여지고, 그 다음에 이는 25년도에 건설형 공공주택 15만 호 인허가 목표 달성을 위해 정책적 집행의 결과이며 시장 자율에 기반한 회복 신호는 해석하기 어렵다. 올해 6월 달에 집권한 이재명 대통령 전에 윤석열 정권 때 보면은 그때도 주택 공급을 활성화한다라고 하더라도 주택 공급이 어렵기 때문에 공공주택에 대한 노력을 굉장히 좀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공에 대한 수주가 굉장히 늘어났고요, 민간에 대한 인허가는 굉장히 감소하는 그런 시기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공공은 이렇게 늘었는데 민간 같은 경우에는 누구나 아시는 태형건설이라든가 이런 데에서 굉장히 큰 이슈가 됐었죠. PF 경색이라든가 공사비 급증으로 인한 민간 부분의 공급 위축이 심각하다라는 방증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착공의 경우는요, 24년도 일시적인 개선 흐름에도 불구하고 25년도 올해 1월부터 8월에 아파트 착공은 전년 대비 20.7%나 감소를 했습니다. 현 정부가 6월 초에 집권을 했기 때문에 6월, 7월, 8월인데 실질적으로 100일 안에는 어떤 이슈가 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전 정부에서 인허가 물량을 지금 이번에 1월부터 8월까지 착공을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이 착공 물량이 20.7% 감소를 해서 전 윤석열 정부 때 굉장히 부동산 정책을 잘못하고 있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특히 25년도 1분기 착공 실적은 2011년 이후 14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고, 그 다음에 2분기에 7.6% 반등, 역시 1분기 착공량 감소에 기인한 제한적 회복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정말 이렇게 착공이 20.7% 감소를 했다라는 것은 2024년에도 착공이 그만큼 적었지만 실질적으로 문재인 정부 때 부동산 정책을 너무나 잘못해서 이렇게 착공 물량이 안 나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하나의 어떤 부분이 잘못돼서 이렇게 착공 물량이 줄었다라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복합적인 위기로 인해서 착공 물량이 감소를 했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1월 8월 달까지 누계 아파트 인허가 실적 대비 착공 비율은 80.1%로 나타나 지난 20년 즉 2005년부터 2024년까지 평균치에 근접한대요. 이거는 97 공급 대책에 거의 다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말씀드리면 분양의 경우 지방을 중심으로 소위 악성재고, 악성재고는 뭐예요? 준공 후에도 미분양, 우리나라는 선분양을 하는데 준공 후까지 미분양이 된다는 것을 악성 미분양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악성 미분양은요, 지자체에 등록을 해야 돼요. 그런 악성 미분양이 지금 쌓이는 가운데 공급 절벽이 동일
동시에 진행되는 모순정 상황이다. 분양시장 역시 지역별 양극화가 뚜렷함. 이거는 뭐 항상 드리는 말씀입니다. 수도권 공동주택 분양이 24년 동기 대비 2.4% 증가하며 비수도권은 35.9% 급감했다. 공공주택 분양도요, 실질적으로 수요자가 있는 데서 하는 거죠. 왜냐하면 집값이 올라갈 것을 예상을 해서, 아니면 너무 집값이 비싸기 때문에 공공주택을 공급을 해가지고 좀 저렴한 공급한다라는 계획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지금 비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악성미 분양이나 인구 감소나 인구 소멸이나 여러 가지 이슈 때문에 공공의 공급이 많이 줄어들고 있는 반면 서울 수도권에는 공공 부분의 비용이 집중되고 있다. 그래서 지방과의 양극화, 수도권 내에서도 양극화가 굉장히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25년 8월 기준 전체 미분양은 66,613호예요. 진짜 많죠.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상당히 많습니다. 66,000호가 넘는다는 것은. 그리고 미분양도 소폭 증가세로 전환이 되었고, 특히 주목할 점은 공사 완료 후 미분양, 악성 미분양이죠. 27,900호, 12년 4개월 만에 최다 수준이라는 거예요. 그만큼 지방은 굉장히 어렵다. 그리고 이어서 말씀드리면요, 주택가격은 지역 간 격차가 확대 추이가 뚜렷하다. 그러니까 양극화가 심해진다라는 뜻이에요. 25년 9월 기준으로 수도권의 매매가 지수는 1.9% 상승을 했고 지방은 1.7% 하락을 했어요. 그래서 격차가 점점 더 벌어지고 있다. 25년 8월 기준 강남 상구 가격은 직전 고점 대비 100.9% 수준으로 회복하고 전고점을 상회했고, 반면에 비수도권은 86.9%, 전국 평균도 88.1%예요. 그러니까 강남은 고점을 다 돌파를 했다라는 뜻이죠. 이는 불확실성 하에서 강남 3구 부동산이 주거수단을 넘어 가치저장수단으로 인식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게 가장 중요하죠. 주거의 수단이 아니라 이제 가치저장 수단인 거예요. 내가 적금을 두거나 뭐를 하는 게 아니라 능력이 되는 사람들은 여기 집을 사놓으면은 가치저장이 돼서 훨씬 더 많이 올라간다. 다른 지역보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임대시장은요, 전세 상승이 이어지는 가운데 월세 시장으로의 구조적 변환이 일어나고 있다. 지금 왜냐면은 토지거래 허가로 인해서 갭투자가 전면 다 금지되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전세 물건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세 가격은 상승한다라는 게 건설산업연구원의 의견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주택가격 상승, 양극화 시장, 서울 수도권은 가격이 상승할 것으로 보고 지방은 비수도권은 가격이 하락할 것으로 보는데, 이 변수를 정책적 변수와 금융 변수 그리고 심리 변수, 이 세 가지로 좀 나눠서 발표를 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먼저 정책적인 변수는요, 공급 정책의 실효성에 대한 시장의 의문 제기 및 구조적 제약이에요. 지금 6.27 대책, 규제 대책, 9.7 공급 대책 이후에 가격이 더욱 급격하게 상승을 해서 시장에서 계속 공급이 부족하다라고 해서 공급 대책을 했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집값이 오히려 더 올랐어요. 상승폭이 더 튀어 올랐죠. 그래서 이 공급 대책이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공공주도의 중견 건설사 이하의 브랜드를 원하는 게 아니라 한강변에 한강뷰가 보이는 아파트를 누구나 가고 싶어하고 선호한다. 직장이 내가 강남인데 그래도 지하철 출퇴근이 30분 안쪽, 20분 안쪽으로 가는 걸 원하지 1시간 이상 되는 걸 원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정부가 공급 대책을 발표를 하긴 했지만 이게 시장의 신뢰를 회복하지 못했다라는 게 정책적인 이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어서 금융적인 이슈입니다. 금융은 거시경제 및 금융규제의 이중성. 작년에도 한국은행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0.25% 내리면 주택가격이 30% 40% 이상 상승할 것이다라고 발표를 했는데, 올해 또 한국은행에서 보도자료를 통해서 0.25% 기준금리를 인하를 하면은 향후 2년 뒤에 현재 서울의 집값에서 56% 상승할 것이다라는 발표가 있었어요. 올 초만 하더라도 금리가 인하될 것이라고 얘기를 했고, 또 미국에서 기준금리를 인하했기 때문에 한국에서도 따라서 인하할 것이다라고 예측을 했지만, 지금 뭐 원달러 환율이라든가 부동산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정상 기준금리가 인하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융시장에 대해서 여러 가지 방향성에 대해서 부동산 가격이 영향을 받을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기대심리 지수입니다. 저는 기준금리와 금융과 정책이 기대심리를 높이거나 낮추거나 한다라고 생각을 해요. 주택가격 전망 지수거든요. CSI는 122예요. 100이 넘어가면은 매수자가 집을 너무 사고 싶은 거고, 100 아래로 떨어지면 매도자가 집을 팔고 싶은 거거든요. 그런데 122, 이만큼 기준선 100에서 굉장히 가격이 상승할 것으로 예측하는 사람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만큼 시장에서는 이 기대 심리를 잠재우지 못하면 절대적으로 부동산 가격을 잡지는 못한다라는 말씀을 제가 항상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97 공급대책, 10, 15 규제대책이 나와도 이 심리를 꺾지는 못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주택가격이 계속 상승세를 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결론을 좀 말씀을 드리면요, 올해 이제 전국 주택가격 0.8% 상승을 할 것이고, 그 다음에 전세가격은 4% 상승을 할 것으로 보는데, 26년도의 전망, 공급 부족, 전세가의 상승 견인, 상승에 대한 시장 기대 심리 등 상방 요인, 정책의 규제, 지방 침체 등 하방 요인이 충돌하며 서울 수도권 중심의 제한적 상승으로 나타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다. 이게 이제 핵심은 심리예요. 정책적인 이슈와 금융 이슈에 따른 심리가 어떻게 작용할 것인가인데, 전국에는 지금 21년도 집값 상승, 우리가 언제였어요? 이때가 이제 팬데믹 시절이죠. 22년도에는 기준금리가 급격하게 인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집값이 굉장히 하락을 했죠. 그리고 23년도에도 굉장히 어려운 시기를 지났는데, 24년도부터 또 기준금리 인하와 공급 부족에 대한 이슈가 터지면서 주택 가격이 굉장히 상승하는 모습이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를 전국적으로 봤는데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21년도에 12.8% 상승을 했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뭐 요즘에 은행에 적금 넣어놔도 4%가 안 되는데, 1년에 집을 사놓으면 12%, 12.8% 상승을 했고요. 강남 같은 경우에는 40%, 50% 상승을 했고요. 한강변 벨트 같은 경우에는 뭐 2배 상승한 데도 있고,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인해서 건설산업연구원에서는 내년에 부동산 시장은 지방과 수도권을 구분한다면 지방은 하락할 것이고 수도권은 상승할 것인데, 지방과 수도권의 양극화가 심해지고 수도권 안에서도 양극화가 굉장히 심해지는 것이 핵심이다. 하지만 여기에서 정책과 금융과 기대 심리에 따라서 주택의 가격의 변동성은 일어날 수 있다. 하지만 제 의견을 여기서 말씀드리면, 정책과 금융시장이 지금 잘못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주택 가격이 기대 심리를 잠재우지는 못할 것이다 라는 게 제 의견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건설산업연구원에서 발표한 26년도 건설경기 중에 주택경기 전망을 가지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대부분 이제 내년에는 공급 부족의 이슈예요. 인플레이션 때문에 아무래도 공사비 증가랑 그 다음에 안전에 대한 규제 때문에 공사비 증가, 그래서 공사비가 떨어질 일은 없다. 그리고 분양가 상승으로 인해서 어려움이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도심권 공급이 현 정부에서 정책을 공공주도 방향으로 이끌어 가려고 하기 때문에 공급 상승이 굉장히 더딜 것이다 라는 전망이 많이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이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